서울과 수원 그야말로 유스 슈퍼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슈퍼매치죠. 6전 전승이에요. 그렇죠. 오늘 경기로 결승전. 자, 왼쪽 젖었어요. 열렸어요. 한번 접어내면서 강하게 오른발로 가밀어놓고 서울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바로 잘 보내면서 잡아냈어요. 가는 슛! 맞고 골절되면 자, 자꾸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김성주 박스 안쪽 일단은 결승전 페널티 김성주 윤규 골키퍼를 뚫어내면서 첫 골을 기록하는 김성주입니다. 바로 더블 앞으로 달려가서 크게 태클로스 끊어냈고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023 크라운드 K리그 U18 챔피언십 결승전 서울과 수원의 맞대결. 정말 사실 올해 성적이 없어서 굉장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삼성 U18 감독 백승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삼성 U18 피지컬 코치 인승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U18 팀이 챔피언십이라는 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대회였고, 더군다나 또 7전 전승으로 또 우승을 할 수 있었고, 또 결승전에 또 우리 서울이라는 팀을 만나서 또 승리할 수 있었고, 대회 기간 동안 또 저희가 준프로 계약을 5명을 이제 했는데, 여러모로 저희 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대회였었습니다. 저도 유스 팀에 있으면서 되게 챔피언십을 굉장히 우승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대회 때 진짜 우승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슈퍼매치라는 또 그 압박감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스태프들이랑 선수들이 모두 잘 이겨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18세를 맡아서 이제 동계훈련부터 이제 팀을 쭉 이끌어 왔는데, 저희가 챔피언십 우승한 게 딱 6개월 차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처음에 조금 집중했던 건 우리 게임 모델을 이제 얼마만큼 선수들한테 이해시키고 전술적 레퍼런스를 깔아주느냐, 이게 이제 초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첫 대회와 전반기를 리그를 치르면서 좀 잘 수행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챔피언십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한 것들을 운동장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조금 체력적인 부분들을, 또 토너먼트고 단기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집중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피지컬 코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팀의 축구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팀의 축구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축구 체력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 될 수도 있고, 또 선수들의 회복이나 영양 뭐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대회를 가기 전에 팀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경기력도 많이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고, 뭐 훈련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다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체력과 정신력을 가장 중요하게 저희 감독님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십 특성상 좀 강팀들이 많고 여름에 하는 경기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하셨는데, 특히 이제 정신력이라고 하면은 선수들이 힘들 때 볼을 받으러 뭐 한두 발 더 움직이다든지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고, 저희 모든 스태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대회를 앞두고 4주 전부터 2주 동안 체력 훈련을 조금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체력 훈련을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에서 나오는 저희 플레잉 스타일 안에서의 GPS 데이터를 분석해서 10km를 기준으로 80분 기준으로 10km를 뛴다고 했을 때 스프린트를 1km가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서 그걸 전술적 맥락으로 만들어서 체력 훈련을 시켰었거든요. 그 2주 동안 체력 훈련 시키고 2주 회복하고 토너먼트를 치렀는데 처음 경기 시작할 때 조별 리그에서는 조금 선수들이 몸이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그런 체력 훈련들을 통해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이 몸이 좋아지는 걸 저희가 경험했고 사실 그것들이 이제 계획된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돼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방법이 되게 단순하게 뛰는 훈련을 해도 그 안에서 맥락들을 많이 섞여냈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뛰는 상황이라도 공격에서 수비를 전환하는 맥락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서킷 트레이닝을 해도 한쪽 국면은 뭐 공격에서 나오는 상황을 하는 서킷을 하고 반대쪽 상황은 수비를 하는 동작이 많이 나오는 서킷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맥락을 많이 넣어서 좀 훈련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힘들 때 좀 놓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좀 정신적으로 놓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고 동작 액션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많이 훈련했던 액션들이 계속 유지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좀 잘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어떤 선수를 투입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날의 컨셉과 이제 상대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축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기반이 되고요.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GPS 데이터를 갖고 이 선수가 전날에 얼만큼 뛰었고 또 어느 정도의 피로도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 경기에서는 몇 분 정도를 수행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GPS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실 경기를 딱 정해놓고 몇 분 뛰어야 되겠다라고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브리프하게는 계획을 갖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훈련량이 6kg 넘지 않게끔 이제 설정을 했었고요. 예. 첫 번째로는 부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근데 부상은 단순하게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시즌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는 일단 야간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 수면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뭐 일정된 기상 시간이라든지 정해진 낮잠 시간 등을 활용을 해서 선수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강조를 해서 컨디션을 그런 식으로 많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되게 경기가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작년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일주일 안에 다 녹여냈거든요. 일주일 안에 녹여내고 저희가 2주를 준비를 했는데 보통 대회가 거의 한 2주 보름 정도 하니까 그 2주 안에 경기 데이터를 다 녹여내가지고 선수들이 다 몸에 부하를 다 누적시켜가지고 막상 경기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 없게, 왜냐하면 본인들이 경험했던 강도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제가 동계훈련 때 이제 팀을 맡아서 이제 우리 인승혁 피치어 코치한테 주문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갖고 있는 게임 모델을 공격 수비 전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팀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상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했을 때는 선수들 미드필드 포지션마다 나오는 그런 동작들에서 나오는 그런 총 디스턴스, 그 다음에 고관도 러닝,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횟수, 이것들을 좀 기준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첫 번째 동계훈련에서 했고요. 그 기준을 토대로 리그를 치러가면서 물론 선수들이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게끔, 예, 그 이제 플레잉 스타일을 저희가 바꾸지 않았거든요. 계속 저희 스타일 뭐 주도한 축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내고 볼 가지고 자꾸 지배한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준점을 잡는 데 굉장히 초점을 뒀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그 부상을 이제 선수를 부상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GPS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항상 이제 GPS 데이터 그 말씀드린 그 기준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그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는 선수들이 나오면 일단 저한테 먼저 알려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선수를 토대로 이제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어떤 동작에서 이런 그 과부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선수와 면담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데에 시발점이 되는 것이 결국은 GPS 데이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희 현재 팀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객관적으로 저희가 훈련이나 경기 때 몸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는데, 간단한 예로 저희가 이번 챔피언십을 치르면서 예선이 지나면서 고강도 영역대 지표들이 상승을 하고 결승전까지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그래도 몸 상태가 괜찮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잘 되었다, 결승전까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대회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상에서 또 가장 위험한 게 갑자기 급격하게 선수들의 운동 강도가 높아질 때를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GPS 데이터로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의도치 않게 고강도 러닝이나 스프린트 거리가 갑자기 높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데이터를 감독님께 보여드리고 내일은 조금 좀 다운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뭐 리그를 할 때 활용을 할 때는 저희가 요일별로 목표된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좀 총 뛴 거리가 뭐 경기 강도의 70%에서 80% 이상 노출이 돼야 된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화요일은 고강도 러닝이나 스프린트가 한 80-90% 정도, 경기 강도의 80-90% 정도 노출된다고, 이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각 요일별로 그 기준들을 다 충족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선수들이 뭐 경기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데이터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재활자라든지 막 복귀한 선수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경기를 몇 분 정도 뛸 수 있겠다, 그 예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좀 갑자기 스파이크가 튀는지 보는 건데요. 그 스파이크가 이제 저희가 루틴이 있는데 그 루틴에 비해서 갑자기 이 데이터가 막 친다거나 스파이크를 친다거나, 혹은 완전히 그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뭐 그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따로 뭐 오후에 훈련을 또 따로 해서 그 양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상 선수들은 솔직히 개인으로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의 경기 데이터를 기준으로 재활을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뛴 거리가 늘어나고 고강도 러닝가 거리가 늘어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또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경합이 없다고 중립 선수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수들을. 근데 중립 선수들이 진짜 뛴 거리가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볼이 있는 상황에서 다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오히려 과연 그럼 중립 선수에 놓는 게 맞냐라고 그 데이터를 보고서 좀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코치님들한테도 중립 선수들이 뛰는 거리가 많다, 그럼 이 선수는 그냥 차라리 세트 수를 조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훈련 기간 때는 저희가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실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보면 GPS로 봤을 때 존 3 구간에서 계속 실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한 중강도 영역대에서 계속 실수가 발생을 해서 훈련 구성 자체를 존 3를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 좀 이제 그걸로 많이 실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비슷한 상황에서 나오는 실점 상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리 중강도 영역대를 하더라도 선수들이 고강도 영역대에는 충분히 노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키트 트레이닝이나 뭐 러닝 훈련을 할 때 항상 고강도 영역대도 노출될 수 있도록 뭐 스프린트 훈련이나 뭐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훈련들을 꼭 추가로 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경기 데이터는 저희 경기를 자주 뛰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뭐 회복을 중점적으로 하고, 제가 더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이제 리저브 선수들,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이 저훈련이 돼서 오히려 경기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기 뛰지 않은 선수들의 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다음날 훈련량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그날 경기 리저브 선수들 밖에서 몸 풀 때 그때 사이드에서 러닝 훈련으로 좀 훈련 양이나 강도를 채웠습니다. 회복 훈련 때도 활용을 하고 경기 때도 일단 활용을 했습니다. 경기 때는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리저브 선수들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을 했고, 훈련 때는 좀 그 선수들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딱 채워줄 수 있을 만큼만 채워주고, 왜냐면 나중에 데이터를 받아보게 되면 부족한 선수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또 과도하게 넘치는 선수들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오차들을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경기 훈련이나 경기 때 주로 보는 지표는 고강도 영역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존 4, 5 구간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팀이 볼을 소유를 하는 플레잉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훈련 때 A팀, B팀을 나눠도 양 팀 다 볼을 소유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강도 영역대가 많이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경기 데이터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킥을 때리고 들어오는 팀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수비 전환을 많이 하는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면 고강도 영역대가 많이 찍히거든요. 거기서 조금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훈련 때 그 영역대를 많이 좀 노출시키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HSR이라든지 뭐 폭발적인 가속 감소, 또 가속 감속에도 거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 거리 횟수는 나오더라도 거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리도 최대한 노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모니터링이 가장 좀 좋은 서비스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항상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나갔더라도 막상 데이터를 들어와서 봐보면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 많이 초과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라이브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오차를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면서는 결국은 고등학생들서부터는 이제 성인하고 가깝고, 그랬을 때는 그 선수들을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때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는 결국은 이제 GPS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축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축구 맥락으로 생각하면 포지션마다 공격수 같은 경우는 스프린트 횟수가 많이 찍혀야 저는 좋다고 보고, 미드필드나 수비수들은 이제 스프린트 횟수가 좀 적게 찍혀야 좋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수비수나 미드필드는 영리하게 미리 공간을 잡아놓고 뭔가 스프린트를 덜 해야만 더 영리하게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격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 빠져들어가고 뭔가 침투하고 상대한테 문제를 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GPS 데이터가 기준이 되면 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스프린트 해내는 능력을 향상을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향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소년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눈만으로 그것들을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 이 축구라는 게 항상 정답이 없다고 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복잡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대로 또 해석하기에 모든 상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게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주관성을 객관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GPS라고 보여져요. 활용 가치는 정말 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측정도 할 수 있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맥락이 좀 많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란 좀 우리 팀 플레잉 스타일에 맞게 뛰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팀 플레잉 스타일에 맞지 않게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 그 선수는 과연 좋은 선수일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상대방과 포지션에 따라, 포메이션에 따라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저희 팀 데이터를 잘 축적을 해놓고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좀 좋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